안녕하십니까. 요가 테라피스트 요가 종합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가적 관장인 바스티와 집중 응시를 하는 트라타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가적 관장인 바스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우카타 아사나로 앉아서 항문에 튜브를 삽입하고 항문을 수축시켜서 배꼽 깊숙이 물을 넣는다. 이렇게 물로 깨끗이 하는 것을 바스티 카르마라고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바스티는 하복부, 배꼽, 골반 및 방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특히 하복부, 장을 정화하는 행법이 요가적 관장인 바스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을 저희가 같이 수련을 했고요. 계속해서 댁에서 네티 수련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우티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나울리도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오늘 하게 될 바스티하고 카팔라바티, 트라타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테라피스트에서 바스티를 전부 다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저희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희랑 문화가 좀 맞지 않아서 행하기 좀 어려운데요. 테라피스트로서 6가지 정화행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댁에서는 네티를 꾸준히 수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는 그 물로 하는 바스티를 먼저 좀 보셨고요. 이번에는 스탈라 바스티, 건조한 요가적 관장입니다. 스탈라라는 산스크리트 의미는 땅이고요. 마른 땅에 서서 항문으로 물 대신 공기를 빨아들이는 행법입니다. 그래서 튜브가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마른이라는 뜻으로 수시카 혹은 바타, 바스티로 불리기도 합니다. 건조한 요가적 관장인 스탈라 바스티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수행을 합니다. 빗바리타 까리나 무드라처럼 등을 바닥과 60도 각도로 놓고 그런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공기가 창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략근을 밖에서 안쪽으로 움직여 주고요. 스탈라 바스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잘라 바스티를 먼저 완전히 행한 다음에 스탈라 바스티를 수행해야 하고요. 건조한 요가적 관장은 올가미 무드라 혹은 파시모타 아사나에서 말 무드라를 이용해서 관략근을 수축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시모타 아사나에서 항문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거꾸로 된 아사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스티를 하고 난 후에는 약 72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타요가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로 하는 잘라 바스티입니다. 물로 하는 요가적 관장 잘라 바스티. 잘라는 물을 뜻하고요. 항문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장을 청소하는 행법입니다. 잘라 바스티는 강에 있으면은 강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강이 없다고 하면은 양동이나 대야를 이용해서 이 행법을 행하고 초보자는 직장에서 0.8cm 정도 튜브 전통적으로는 대나무 튜브를 사용하는데요. 요새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플라스틱 재질로 된 튜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삽입을 해서 장을 청소하는 행법입니다. 천연 재료로 된 튜브를 항상 사용하고요. 관은 적어도 13에서 15cm가 돼야 하고 부드럽고 가늘고 긴 것이 바람직합니다. 밀랍이나 바셀린 같은 자극적이지 않은 기름을 발라서 잘라 바스티를 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항문에서 4cm 정도의 튜브를 삽입하거나 가능한 한 많이 넣은 다음
우카타아사나로 양동이나 대야 위에 강이 없을 때 쪼그려 앉습니다. 숨을 쉬고 우디아라 반다를 하고요. 물이 튜브를 통해서 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마디아마 나올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하고 유지를 하십니다. 물이 그래도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바마나 닥시 나올리를 합니다. 더 이상 끔박 숨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숨을 내쉬지 않고 유지한 다음에 튜브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일어서서 코로 내쉽니다. 잘라바스티를 마친 후에는 담요 위에서 사바사나 시체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올가미 무드라처럼 천천히 쟁기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귀 쪽으로 가져가고 어깨로 균형을 맞추고 무릎 뒤쪽을 손으로 감쌉니다. 이 자세는 창자에 남아있는 물이나 공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사바사나로 돌아와서 휴식을 한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가슴으로 가져오고 손으로 감싸고 몸을 좌우 움직이거나 팔을 어깨 높이에서 옆으로 펴서 흔들어 줍니다. 이 자세가 끝나면 다시 사바사나로 누워서 준비가 되면 3번에서 5번 정도 천천히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를 합니다. 이 자세 또한 창자에 남아있는 물이나 공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바스티에 사용되는 물은 청결하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물에 잘라네티처럼 소금을 첨가할 필요는 없지만 튜브는 항상 사용 전후에 살균을 해야 합니다. 바스티는 에너지를 생성하지만 몸에 열을 내리기도 하고요. 비가 오고 흐린 날, 또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스티를 피해야 한다고 경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스티의 효과를 알아보면요. 경전인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서는 땀샘과 비장의 확대와 과도한 몸속에 있는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질병, 담즙과 정액이 바스티를 통해 제거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라바스티는 또한 식욕을 증가시키고요. 감각과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스티는 창자를 완전히 정화하고 하복부의 박테리아나 오래된 변, 기생충 및 열을 제거합니다. 바스티는 또한 소화장애를 치료하고 특히 변비와 과민성 대장질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바스티는 또한 혈액을 정화하고 근육의 혈액 공급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고혈압, 탈장 또는 심한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염과 같은 질병 치료에 유용하다고 하지만 너무 과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카팔라바티인데요. 암내 정화호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카팔라바티는 호흡법하고도 겹치기 때문에요. 토스카 선생님이 강의하신 카팔라바티를 참고하셔서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집중응시인 트라타카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라타카는 집중응시이고요. 경전에는 눈물이 흐를 때까지 작은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트라타카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촛불입니다. 이 트라타카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훈련입니다. 트라타카는 고정된 지점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 형태의 연습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히랑가 외부 트라타카와 안타랑가 내부 트라타카입니다. 바히랑가는 단순히 물건이나 상징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연습할 수 있고요. 안타랑가 내부 트라타카는 개체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것을 내부 시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라타카는 물체의 미묘한 형태가 감은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집중하면서 응시를 하는 것입니다. 집중 응시의 대상은 대개 내부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마음을 흡수할 수 있는 상징이나 물체입니다.
안타란과 트라타카가 쉽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촛불을 사용합니다. 외부 대상에 집중하는 목적은 내부 시각을 자극하고 눈의 움직임을 멈추게 해서 절대적인 안정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트라타카는 마음을 집중시켜 이리저리 움직이려 하는 마음의 경향을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원 포인트로 집중하는 것을 에카그라타라고 하고요. 눈은 지속적으로 크게 혹은 작은 떨림으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눈이 외부 물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물체가 끊임없이 보일 때 뇌는 물체에 익숙해지고요. 곧 그 물체를 뇌에 등록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런 습관화된 과정은 알파파를 증가시키고요.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적 관심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알파파가 생성이 되면 뇌의 특정 영역이 기능을 중지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현상은 트라타카뿐만 아니라 다른 집중 훈련에서도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의식이 이렇게 하나에 변하지 않는 감각 자극에 한정되면 예를 들어서 터치나 소리, 마음이 작용이 멈추게 됩니다. 트라타카 훈련 결과는 시각적 인식의 소멸이며 그 이후 중추신경계는 따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기들은 슈슌나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정신적 자극을 일으키는 생각, 기억 등에서 분리되면 이때부터 영적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상징들을 이용해서 트라타카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촛불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 이외에도 얀트라나 만트라, 보름달, 별, 그다음에 아침, 해, 석양, 옴 상징 등도 트라타카에 효율적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눈높이에 맞춰서 촛불을 바라보면서 트라타카를 행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먼저 외부 트라타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곤충이 없고 어두운 방에 촛불을 정확히 눈높이에 오게 합니다. 머리와 척추를 바르게 펴고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으신 후에 촛불이 팔 길이만큼 몸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몸을 이완하고 촛불의 심지 끝을 응시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눈동자를 어느 곳으로든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촛불의 의식을 완전히 집중해서 몸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십시오. 눈물이 흐를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촛불을 계속해서 응시합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10분 정도 유지를 합니다. 1, 2분 정도 후에 눈이 피로해지거나 혹은 눈물이 흐를 때 부드럽게 눈을 감아주고 수련을 마친 후에는 눈 뜨기 전에 2, 3회 정도 손바닥 비비기를 해서 눈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내부 트라타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외부 트라타카와 같이 준비를 합니다. 자세를 유지하시고 편안한 명상 자세로 눈을 감고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반짝이는 별이나 초승달 또는 보름달과 같은 빛의 시점을 시각화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5에서 20분 정도 수련을 합니다. 트라타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공복에 수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사나 프라나야마를 한 후에 아침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더 탐구를 하고 싶다면 트라타카를 아침이 아닌 잠들기 전에 수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트라타카 효과는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 따르면 모든 안구 질환, 피로감, 그리고 나태함을 근절한다고 합니다. 트라타카는 눈뿐만 아니라 생리, 정신기능 전체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우울증, 불면증, 알레르기, 불안, 자세에 대한 문제,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집중 응시 트라타카의 결과는 강력한 의지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생리학적으로 눈의 피로와 두통, 근시, 난시, 심지어 백내장의 초기 단계와 같은 안구 질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에서는요, 트라타카는 삿가르마의 마지막 행법이다. 이것은 고도의 의식 상태를 이끌기 위해 육체 위주의 수련과 정신 수련 사이에 디딤돌로 작용한다. 그것은 하타 요가와 라자 요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정통적으로 그것은 하타 요가의 부분이지만 라자 요가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가 테라피스트 요가 정화법 6가지 정화 행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댁에서 잘라와 수트라 네티를 수련하시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저희하고 같이 수련하신 잘라와 수트라 네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